수요일 시장은 대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경제활동 재개 본격화에 따라 그 카지노, 여행, 그리고 호텔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무려 8.84% 상승했는데요. 라스베가스 카지노 업체들이 이제 영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21일 이제 내일부터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 전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그 검사를 시행하고 바로 영업을 개시할 준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해서 동종 업체인 윈리조트가 5.89% 상승했고 라스베가스 샌즈가 3.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항공 쪽도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유나이티드 네. 에어라인스 홀딩스가 5.19%,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스가 2.39% 올랐고요. 그리고 여행 업종에서는 익스피디아가 4.23%,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2.22%, 그리고 크루즈 요즘에 아주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크루즈 업체 중에는 노르웨이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가 2.8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50개 주에 대한 이동 제한이 점점 풀리면서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19 피해주로 구분됐던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입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실적 마무리 단계에서 소매 유통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소매 유통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한데 주가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이제 대형 소매 유통 업체인 타겟이 전일 대비 2.87% 하락했는데요. 장 시작 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무려 11.3% 증가했고요. 또 EPS는 대신에 61.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매출이 무려 141% 증가했지만 반면에 그에 따른 물품 수급 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이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 이런 평가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 마감했고요. 네.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는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주택 개선용품 소매 유통 업체죠. 로우스 1위는 홈디포고요. 2위가 로우스인데 아, 네. 로우스가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고요. EPS는 무려 45.1% 증가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이거 미국 소매 유통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11.2%를 증가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소매 유통 업체에 대한 향후 실적 부진이 예측되면서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한 온라인 중고차 유통 업체입니다. 이 코파트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는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경매를 합니다. 네, 경매요? 온라인 경매, 그러니까 이 네네. 옥션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완파가 된 차량부터 일부 부서진 차량까지 네네. 다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국내에서는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이 업체가 장 마감 후에 발표할 2020 회계연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 3.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반면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망치를 EPS가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1.9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한 소매 유통 기업들의 주가와 전망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사실 이번 주 시작에서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종목군이라고 하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가장 핫한 그런 이슈였다면 이번 주에 모더나의 강세가 뜨겁습니다. 네. 이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까지는 렘데시비르, 미국에서는 렘데시비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그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는 약품이고 네. 또 지금 핫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계신 모더나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것은 이제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개발한 치료제인데요. 네. 어제도 무려 2.51%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모건 스탠리가 모더나의 백신 개발 성공 가능성을 무려 65%로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90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인데요. 그렇죠. 그 장 후반에 누바 아페안 모더나 회장이 그 사실 스탯에서 그 모더나가 발표한 자료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는데 그 모더나의 회장은 우리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숨김이 없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조작할 의미도 없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1%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더불어서 어제는 동일한 생명공학 업체입니다.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즈, 우리 흔히 이제 줄여서 이노비오라고 하는데요. 네. 8.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쥐와 기니피그를 이용해서 지난 4월 말부터 진행 중인 그 임상 실험, 동물 임상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물에게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획으로 더 큰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오는 6월경이면 사람 몸에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는 2.15%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모더나와 이노비오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투자 매력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기업 소개를 드리면 모더나는 지난 2010년 설립 후에 2018년 12월에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황이고요. 네. 현재 시가총액은 272억 달러 규모이고요. 러셀 10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이제 52주 최고가가 80달러, 또 최저가는 12.26달러인데요. 최근 주가를 보면 올해 들어서 무려 275.6%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3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또한 이노비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들은 사실 국내는 거의 알려진 기업이 아닌데 실제로 198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회사이고요. 그러네요. 지난 2009년 1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은 대신에 24억 달러 규모로 상당히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종가 기준으로 52주 최고가가 14.59달러, 최저가는 1.97달러.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페니스탁 1달러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까지. 근데 최근 주가 올해 들어와서 무려 378.5% 상승하면서 가히 코로나19의 뭐 수혜주 중에 수혜주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모더나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네. 저는 이노비오라는 기업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뭐 모더나보다도 훨씬 더 YTD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체크를 해볼 수가 네네.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점수로 평가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모더나와 이노비오의 그 점수로 평가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더나 같은 경우에 종목 진단 결과인데요. 먼저 종합 점수는 현재 69점인데요. 이제 시장에서 현재 이게 100점 만점으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60점 이상이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 점수가 높다고 하는데요. 현재 종합 점수는 높은 상황이고 이 종합 점수는 모멘텀 점수와 펀더멘털 점수로 구성이 됩니다. 모멘텀 네. 점수는 수급과 거래량, 그러니까 당일 수급과 거래량으로 구성이 되고요. 펀더멘털 점수는 이제 재무 구조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점수가 84점으로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유연하게 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펀더멘탈 점수는 54점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뭐 실적이 그렇게 막 고꾸라지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아니고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타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6으로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엠벨 지수라는 게 있는데 엠벨 지수는 단기간에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이제 네. 중심선을 기준으로 중심선보다 높을 때 또는 낮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중심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강하게 상회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회했기 때문에 네.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더나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보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말씀드릴 올라서 수가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어. 네, 그게 기술적으로 퀀텀 분석 네. 상으로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노비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비오는 종합 점수가 현재 74점입니다. 네.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종합 점수가 높다고 평가하는 점수고 모멘텀 점수는 무려 100점입니다. 어저께 주가가 또 상당폭 올랐기 때문에 오. 모멘텀 점수는 100점으로 매우 좋은 상태이고 펀더멘탈 점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48점으로 이제 보통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베타 지수 같은 경우는 1.33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움직이게 정해 방향으로 움직이면 많이 오르고 또 떨어지면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노비오는 현재 상장된 지 10년 이상 된 종목이라 이제 장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롱텀 지수라고 있습니다. 엠벨 지수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롱텀 지수가 장기적인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군요. 저희가 흔히 우리 주가를 얘기할 때 머리, 어깨, 네. 뭐 허리, 바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장기 관점에서 네. 롱텀 지수로 표현을 하면 지금 머리로 표현을 하는데 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현재 거의 378% 이상 올랐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머리 상태에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라면 이 머리의 상태가 있다면 많이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그치, 예상할 걱정이 수 되죠.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은 의외로 그 시장 사이즈가 국내하고는 뭐 전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가는 종목은 더 갑니다. 머리에 있어도 갈 종목은 네, 갈 계속 종목은 간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엠벨 지수를 그래서 같이 봐야 하는데요. 엠벨 지수가 중심선을 강하게 상회하면서 조정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머리 위치에 있으면서 약간의 하락 가능성, 조정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걸 이제 단기 투자 의견으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더나의 단기 투자 의견은 비중 유지 그리고 이노비오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투자 의견이 비중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추가 매수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도 보유하시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시고 또 추가 매수는 좀 상황을 지켜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이렇게 네. 종합 점수를 내고 또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따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것이라서 손절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상당히 흥미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의견까지 제시를 들어봤고요. 모더나가 사실 굉장히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기 네. 때문에 모더나가 편입돼 있는 ETF 상승률도 어마어마했을 것 네, 네. 같아요. 관련 ETF도 좀 점검해 보죠. 네, 그래서 모더나를 편입하고 있는 ETF들을 좀 살펴봤는데 무려 62개 종목이 모더나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 3가지 ETF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더나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ETF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IBB입니다. 그 심벌이 IBB이고요. 아이쉐어즈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ETF. 그러니까 요 ETF는 모더나 주식을 313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IBB는 세계 1위 ETF 운용사죠. 이제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ETF고요. 나스닥에서 발표하는 생명공학 섹터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생명공학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ETF하고 달리 이 ETF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만 투자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001년 2월에 처음 상장을 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가 86억 달러에 이릅니다. 상당히 중형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8개 바이오테크놀로지 ETF 중에서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ETF입니다. 네. 자, IBB의 1일 평균 거래 금액은 3억 8천만 달러에 이르고요. 그리고 배당도 주는데 배당 수익률은 0.22%로 좀 낮습니다. 이유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 수익을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배당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배당보다는 성장을 위해서 계속 그쵸.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수료는 0.47%로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0일 현재 이제 주가를 보면 전일 대비 2.06% 상승한 133.91달러,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52주 최고가가 133.90달러, 그리고 최저가는 94.34달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률을 좀 보면요.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이 5.25%, 그리고 최근 3개월 수익률은 6.31%, 최근 1년간 수익률은 27.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사실 바이오 쪽 투자를 하시려면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투자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생소하죠? 네, 특히 제약도 아니고 생명공학 기업들은 대부분 막 이제 시작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아서 특히나 헬스케어 중에서도 바이오 쪽에 투자하시려는 경우는 ETF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IBB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만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213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편, 사실 많은 편은 아니고요. 다 더 많이 갖고 있는 ETF들도 많은데 213개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국가 비중은 미국이 94.4% 그리고 프랑스가 1.3%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의 생명공학 섹터 내에서 산업 비중은 바이오 치료제가 43%, 생명공학 및 의료 연구가 20%,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이 1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비중 네네. 상위 한 10개 종목에 대해서는 좀 아, 간단하게나마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인 오캄비와 칼리데코를 보유하고 있는 버텍스 파마슈티컬이 차지했습니다. 7.97%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네. 2위는 암젠인데요. 자가 면역 치료제인 엠브렐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암젠을 7.97%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중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번째로는 리제네론 파마슈티컬. 이 리제네론 파마슈티컬 역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임상시험에 들어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케부자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위, 4위뿐만 아니라 상위 5개 기업들은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으로 5위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 그리고 6위는 글로벌 1위 유전체 분석 회사 일루미나, 그리고 7위가 모더나. 아, 모더나가 네, 들어있네요. 7위가 모더나가 차지했고요. 8위가 4월 중순에 FDA로부터 유방암 치료제를 승인받은 투키사를 보유한 시애틀 제네틱스, 그리고 9위가 발작성 야간 헬색 소녀증 치료제 솔리리스를 보유 중인 엘렉시온 파마슈티컬즈, 그리고 마지막 10위는 골수 섬유증 치료제인 자카비를 보유하고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사실 이 10개 종목들은 헬스케어 특히 바이오 쪽 관련해서 네.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으로 접근하셔도 그게 나쁘지 않은 좋고.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10개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들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한 51%, 그리고 2% 이상 종목은 10개 종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모더나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IBB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몇 점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IBB 같은 경우에 종목 진단 결과 종합 점수가 42점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아니라서 이제 실적이 따로 없기 때문에 모멘텀 점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멘텀 점수가 종합 점수를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베타는 1.06으로 시장에 일부 반응하는 상태이고요. 현재 시즈널 지수, 롱텀 지수 먼저 말씀드리면 롱텀 지수로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IBB는 허리 위치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벨 지수 같은 경우도 중심선을 상회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즈널 지수라고 하면 이제 1년을 주기로 봤을 때 어느 때 주가가 강하고 약한지 볼 수 있는 지수인데요. 현재 IBB의 시즈널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의 데이터, 일별 주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지표로 만든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2월 초에 16으로 가장 낮습니다. 연중 최저점이 16으로 가장 낮고요. 네. 그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면서 9월 중순에 83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현재는 좀 낮은 상태고 9월 달이 될 때까지는 좀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거고요. 9월 이후로는 약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ETF IBB에 대해서 진단 받아봤고요. 바로 두 번째 ETF로 넘어가겠습니다. XBI 어떤 ETF일까요? 네, XBI는 SPDR, 그러니까 스파이더 S&P 바이오텍 ETF입니다. 요거는 앞에 소개해드린 ETF하고 비교를 한다면 앞에 소개해드렸던 IBB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XBI는 나스닥과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NYS를 포함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그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TF는 세계 3위 ETF 운용사죠. 스테이트가 운영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발표하는 생명공학 섹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처음 상장을 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54억 달러로 앞에 말씀드렸던 IBB보다는 좀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럼 XBI의 이제 최근 수익률도 살펴보고 싶은데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수익률이요? 네. 수익률 잠시만요. 네, XBI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모더나 홍풍에 관련해서 ETF를 알아보고 있는데 모더나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급등했잖아요. 네네네. XBI도 주가가 좀 흐름이 좋았을까요? 최근 주가를 잠시만요. 네, XBI의 수익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달 동안에 약 12% 정도 상승을 했고 또 1년간에도 그래도 좀 꾸준하게 올라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최근에 5월 1일 기준으로 120달러 정도였고 현재 네. 133달러이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107달러 정도니까 상당히 수익률도 양호하다. 상당히 수익률도 양호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나 이 XBI에 대한 점수, 투자 매력도도 궁금한데 네. 앞서 살펴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투자 종합 점수 어떻게 나오고 네, 있습니까? XBI의 종목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 점수가 73점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XBI 같은 경우는 현재는 IBB보다는 더 점수가 높은 그러네요. 상황이고요. 모멘텀 점수는 73점으로 현재 아주 양호한 상태고 그리고 베타는 1.49로 시장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1 움직이면 얘는 1.5만큼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롱텀 지수는 현재 무릎에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에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대신에 엔벨 지수를 체크해 보면 중심선을 상회하고 있어서 역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ETF로 IBB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XBI라는 ETF 살펴봤는데요. 오늘 세 가지 ETF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세 번째 ETF는 뱅가드 스몰캡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로 VB이고요. 이 ETF는 사실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최적화된 또는 집중하는 ETF라기보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스몰캡, 그러니까 소형주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세계 1위 뮤추얼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 그룹이 운영하고 있고요. 시카고 대학교 부설 부스 경영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CRSP가 발표하는 미국 소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이 ETF는 2004년에 상장을 했고요. 운용자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35억 달러에 이르고요. 1일 평균 거래 금액이 2억 달러가 넘는 상품입니다.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기업은 현재가로 보면 전일 대비 2.26% 상승하면서 136.69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52주 최고가가 169달러, 최저가가 98달러로 역시 최근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가 현재 회복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최근 1년 동안 보면은 지금 11% 하락을 기록했다가 최근 또 한개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VB에 대한 수익률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매력도도 체크해 주시죠. 네. XBI의 종목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XBI의 종합 점수는 88점으로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베타는 1.09로 시장 상황에 따라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롱텀 지수는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여서 네. 현재까지는 장기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바닥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엔벨 지수 단기적으로 보면 중심선을 상회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